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은 가볼 수 있는 길을 직접 가보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선다. 사소한 점심 메뉴 고르기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전공, 직업, 배우자, 이주지 선택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림길에 서며 때로는 그 갈림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그 순간의 선택은 어렵사리 끝나더라도 그 뒤에 남는 감정은 늘 단순하지 않다. 내가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파고든다. 머리로는 잘 안다. 어떤 선택에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인생의 길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마음은 좀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길을 신비화하고 그 길 위에 온갖 장밋빛 가능성을 덧칠하며 지금의 삶을 그와 비교해 초라하게 느끼곤 한다. 다른 길을 갔더라면 하는 후회와 미련은 때로는 인생 전체를 압도하며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가지 않은 길의 그림자를 가장 작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쩌면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직접 걸어가 보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수천 번 상상하며 그 길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실제로 발걸음을 내딛어 경험해 보는 것. 그 경험이 실패로 끝나든 뜻밖의 결실을 맺든 적어도 그것은 나의 삶의 일부로 남는다. 상상 속에서만 자라나는 후회와는 달리 실제로 가본 길은 언제나 경험으로서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왜 인간은 선택하지 않은 길에 이토록 매달리는지, 왜 후회와 미련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보는 것이야말로 그 그림자를 줄이고 삶을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심리학의 설명, 철학의 통찰, 일상과 역사 속의 사례를 함께 짚으면서 결국 선택 앞에 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작은 길잡이를 건네려 한다. 그렇다면 후회와 미련은 왜 인간의 숙명인가?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지 않은 길을 떠올리며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경험을 한다. 지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없어도 혹은 현재가 그럭저럭 만족스러워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른 가능성이 아른거린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나, 혹은 평행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삶 같은 환영처럼 우리를 붙든다. 인간의 상상력은 원래 없는 것에 머문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상적 결핍이라 부른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회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희미해지지만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뇌가 본래 대한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라는 가정법은 인간 사고의 핵심 도구다. 문제 해결, 위험 회피, 미래 예측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지만 동시에 후회와 미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복권에서 2등에 당첨된 사람보다 아깝게 1등을 놓친 2등 당첨자가 더 큰 좌절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1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그 아슬아슬한 차이를 계속 재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회에 사로잡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선택하지 않은 길은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손에 닿을 뻔한 가능성으로 기억되고 실제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난다. 인간은 완전한 삶을 꿈꾸는 존재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가능성의 병에 걸린 존재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삶, 더 이상적인 선택, 더 완전한 나를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실과 이상 사이의 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하며 현실의 모든 것이 본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 이미 인간의 이런 본성을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선택하지 않은 길은 바로 우리의 이데아와 같다. 현실에서는 갈 수 없지만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선택으로도 수십 년 동안 마음을 붙잡히고 죽음을 앞두고조차 다른 길을 갔더라면 하고 중얼거리게 된다. 이런 경향은 거창한 인생의 분기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겪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가지 않은 길에 매달린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도 내가 시킨 메뉴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나온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일 때 저걸 시킬 걸 하는 후회가 스친다. 후회와 미련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에 스며든 습관적 사고인 거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말라는 조언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후회와 미련은 전적으로 해롭기만 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학습과 성찰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이 반복해서 과거를 소환하는 이유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후회와 미련은 아직 해소되지 못한 과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후회와 미련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성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 속에 계속 머무르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선택을 향해 나아가느냐다.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느니 차라리 직접 가보라. 인간이 가지 않은 길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잃은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환상은 대부분 실제 경험으로 확인해보면 허상이거나 적어도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차라리 해보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이 된다. 가령 오래 고민하던 진로를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곧 깨닫는다. 어떤 이들은 이 길이 정답이었다는 확신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생각보다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 후회의 그림자는 훨씬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인생을 건 결단처럼 여겨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사실 삶의 많은 선택은 되돌릴 수 있고 수정 가능한 것이다. 조금만 더 가볍고 담백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취미나 활동을 결정할 때 고민이 된다면,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몇 달간 수업을 들어보면 된다.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된다. 관계를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하게 된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만나본 후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면 된다. 직업적 선택 앞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분야를 시도해보는 것도 평생의 족쇄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길 아니면 죽음이라는 식으로 자신을 일감매면 선택 자체가 고통이 된다. 하지만 일단 가보고 아니야 싶으면 돌아오자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선택은 덜 두렵고 후회도 덜할 것이다.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서 찾았다. 선택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가장 자유로운 행위는 직접 행동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은 언제나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풍부한 깨달음을 안겨준다. 행위가 곧 자유인 것이다. 에픽테토스 역시 우리의 불행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즉, 선택의 결과가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행을 키운다. 이런 점에서 가보는 것은 판단의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많은 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후회는 깊어진다. 실패는 흔적을 남기지만 후회는 상처만 남긴다.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런 것도 해봤지라는 이야기가 되고 종종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반면 시도하지 못한 길은 끝내 만약에라는 그림자로만 남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가보지 않은 길을 후회하는 대신 가본 길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인간답다. 후회는 상상 속에서 자라지만 경험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후회는 본능이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한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며 자책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길을 그리워하며 그 길로 갔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라는 상상을 한다. 이는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회는 진화적으로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과거를 교훈 삼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본능이 과도하게 발동되면 오히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상 속 길에 붙들린 채 삶이 마비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제안하는 훈련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CBT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후회의 감정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그 감정을 낳은 자동적 사고와 왜곡된 인지 패턴을 찾아내고 교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한 내담자는 그때 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매일 반복했다. 이 자동적 사고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다른 고충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담자는 마치 그 길이 확실한 구원인 것처럼 이상화하고 현재의 선택을 전적으로 실패로 규정했다. CBT에서는 이를 흑백 논리적 사고와 이상화라는 인지 왜곡으로 진단한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후회를 더욱 키우고 현재 삶에 대한 무력감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고를 검증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CBT의 기본 훈련은 생각 기록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매일 떠오르는 후회 관련 생각을 적게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해보자. 다른 직장을 갔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지금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생각들을 검증해보자. 정말로 다른 직장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했을까? 실패라는 단어 외에 다른 해석은 가능할까? 같은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근거와 반증을 찾아내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막연한 확신이 점차 균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생각만 바꾼다고 후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CBT는 반드시 행동 실험을 병행한다. 행동을 통한 교정을 해야 그나마 우리 뜻대로 모두 휘두를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 흐름, 고정관념, 감정 등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앞선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는 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하거나 관심 있는 공부를 병행해 보도록 권했다. 실제로 다른 길을 작게나마 경험해 보게 함으로써 다른 길은 늘 더 나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현실과 대조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그 길에도 장단이 있음을 확인하고 후회는 결국 상상 속 환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 연애 실패를 후회하던 한 내담자는 그때 그 사람과 계속 만났다면 지금은 행복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과거 연애에서 실제로 힘들었던 점들을 적어보게 했다. 동시에 현재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도록 했다. 내담자는 경험을 통해 과거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다. CBT는 결국 후회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후회를 현실 검증 가능한 사고와 행동의 자료로 전환시키려 한다. 자동적 사고를 기록하고 그 사고의 근거와 반증을 찾아본 뒤 작은 행동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경험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자료로 성격을 바꿀 수도 있다. 결국 후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본능적 경험이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사실과 구분하고 또 행동을 통해 교정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후회를 잘 다루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낼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가 삶에서 후회를 크게 키우는 이유 중 하나는 선택을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후회 없는 결말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이런 태도는 작은 실패에도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인생은 정답 찾기 시험이 아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패했다고 해서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선택은 경험을 통해 배움을 쌓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걸어보며 자신의 삶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유연함이다. 이런 태도는 오래전부터 동양 철학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상선약수라 하여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어디든 스며들며 굳이 다투려 하지 않고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으며 결국은 바위를 뚫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간다. 이는 곧 유연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는 통찰이다. 삶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신을 옥죄는 대신 물처럼 흐르며 길을 바꾸고 흘러가며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도 같은 맥락을 전한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사람을 크게 두 가지 태도로 구분했다. 하나는 실패를 곧 능력의 한계라 여기는 고정 마인드셋,
다른 하나는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라 여기는 성장 마인드셋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무능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묻는다.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질과 가능성의 폭을 크게 갈라놓는다. 우리 주변의 생활 속 사례에서도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이 전공을 바꿔보기도 하고, 직장인이 새로운 일을 시도했다가 맞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길을 조정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에게 진짜 맞는 관계의 방식을 배워간다. 이 모든 과정은 경직된 선택이 아니라 유연한 시도와 조정 속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진짜 열쇠는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강박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실패도 배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선택은 새로운 기회를 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양 철학의 유연함과 현대 심리학의 성장 마인드셋이 일깨우는 지혜는 결국 같다. 흐르며 배우는 삶, 실패 속에서 길을 고쳐가는 삶이야말로 후회를 줄이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정답 같은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길은 잠시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길은 뜻밖의 옆길로 이어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마저도 경험으로 삼는 삶이다.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은 갈 수 있는 길을 직접 가보는 것이다. 이 말은 선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해준다. 너무 무겁게, 너무 절박하게 고민하는 대신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이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떤 길은 내 길이 아님을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은 뜻밖의 보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돌아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도 헛되이 흘러간 것은 없다. 후회했던 선택조차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만들어 왔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하다. 조심스럽지만 가볍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 후회는 그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직접 살아낸 흔적과 배움뿐이다. 우리가 선택 앞에서 흔히 갇히는 함정은 이번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는 과도한 부담감이다. 마치 장기판에 단 한 수로 끝까지 판세가 고정되는 것처럼 한 번의 결정에 모든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생각은 사람을 쉽게 경직시킨다. 이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후회의 그림자를 크게 키운다. 그 선택을 하지 않은 또 다른 길이 영원히 이상화되고 그리움과 아쉬움은 끝없이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리 단선적이지 않다. 선택은 종종 되돌릴 수 있고 심지어 실패한 선택이라 여겼던 것이 나중에는 뜻밖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인생이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수정과 덧칠을 거쳐 그려지는 유화와 같은 것에 가깝다. 따라서 현명한 태도는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집착하기보다는 일단 가볍게 시도해보자는 마음이다.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갈 수 있는 길을 직접 밟아보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다. 가서 경험하면 그 길이 내게 맞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잘못된 선택이라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혹은 다른 길을 찾아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가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발판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생의 많은 갈림길에서 가볍게 시도하는 용기가 큰 힘을 발휘한다. 한 학생은 전공을 결정할 때 끝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일단 해보자라는 태도로 원서를 냈다. 이후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이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취미 동호회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인연과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었다. 이처럼 경험은 후회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준다. 우리는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망치기 쉽다. 마음을 조여지면 그만큼 자유로운 시도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유연한 선택, 가볍게 시도하는 용기를 품을 때 비로소 인생은 덜 무겁게 다가온다. 후회가 두려운 대신 배움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